제조 현장 관리 두 번째 시간 라인 능력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 능력 분석 중에 LOB 분석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생산 라인에는 속도가 세 가지 속도가 있습니다. 흘리는 속도, 흐르는 속도, 나오는 속도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건을 만들어야 할 타이밍과 실제 만들어지는 타이밍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의 정도와 원인을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게 LOB 분석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자 및 설비의 작업량 처리 시간을 우리가 보통 스탑워치로 측정하여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들을 활용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하거나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업자와 설비의 실제 작업 소요 시간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표준시간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조 활동에 포함된 각종 로스 분석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LOB 분석을 한 결과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LOB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라인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 공정에 작업자가 한 명 있고 작업 시간이 20초고요. 그 두 번째 공정에도 작업자가 한 명 있고 작업 시간이 30초입니다. 그 마지막 여섯 번째 공정에도 작업자가 한 명 있고 작업 시간이 25초가 소요가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사이클 타임을 측정해 볼 수가 있는데 사이클 타임은 종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실적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양품 한 개 생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사이클 타임이라고 하면 공정 사이클 타임 중에 가장 긴 작업 시간을 이제 라인 사이클 타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사이클 타임은 이 위에 있는 6개 공정 중에 사람 작업이 가장 긴 시간을 우리가 작업 사이클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균 사이클 타임은 위에 있는 전체 라인의 평균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 타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이해만 하는 정도 수준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람 작업 시간만 가지고 뒷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보여드린 그 생산 라인에서 작업 시간만 가져온 게 되겠습니다. 설비 시간은 제외하고 작업 시간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위에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자, 6개 공정이 있고 각 작업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 라인은 몇 초에 한 대씩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35초가 되겠죠. 여기 가장 긴 작업 시간을 가진 35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작업 균형을 잘 맞추었다면 몇 초에 한 대씩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거는 평균 사이클 타임이 되겠죠. 그래서 25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 LOB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LOB의 분모는 최대 사이클 타임 35초죠. 35 곱하기 인원수가 지금 6명이죠. 6명. 그리고 분자는 여기에 있는 작업 시간을 다 합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150초가 되겠네요.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71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71%가 LOB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71% 정도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균형이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균형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LOBU를 올리게 되면 보다 빨리 제품을 보다 이제 최적화된 인력으로 보다 빨리 이제 제품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예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라인이 있는데 공정이 보시던 바와 같이 공정이 4개가 있네요. 그죠? 4개가 있습니다. 자, 1번 공정의 작업 시간은 사람 작업 시간이 30초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은 사람 작업 시간이었고 설비 작업 시간이 25초죠. 그리고 세 번째 공정은 사람 작업 시간이 15초, 설비 작업 시간이 10초가 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공정은 사람 작업 시간이 25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공정 사이클 타임, 작업 사이클 타임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거죠. 자, 우선 첫 번째 공정의 공정 사이클 타임은 30초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작업 사이클 타임은 사람이 작업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공정은 똑같이 3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정 사이클 타임은 지금 사람이 작업하는 시간이 없고 설비 작업 시간은 25초죠. 그 공정 사이클 타임은 25가 되겠고 작업 사이클 타임은 사람이 없으니까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공정의 공정 사이클 타임은 25초가 되겠고 사람이 작업하는 시간 작업 사이클 타임은 15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공정 같은 경우는 공정 사이클 타임이 25초죠. 사람 작업도 25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정 사이클 타임을 합하면 공정 사이클 타임을 합하면 약 105초가 나오네요. 그리고 작업 사이클 타임 합치면 7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정 LOB에도 구하게 되면 전체 공정 사이클 타임이 105죠. 105 나누기 최대 공정 사이클 타임이 30이죠. 그래서 30 곱하기 공정수가 4개니까 4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작업 LOB율은 좀 다릅니다. 전체 작업 사이클 타임이 아까 70이 나왔죠. 70 나누기 최대 작업 사이클 타임은 30이 같습니다. 근데 작업자 수가 4개가 아니고 3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 걸 계산하게 되면 87.5%가 되고요. 밑에 거 계산하면 78%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산 관리하는 관리자, 담당자가 하는 실수 중에 한 개가 뭐냐면, 보통 이제 경영진이 우리 공정에 LOB율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여기 있는 공정 LOB율을 계산해서 이걸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실제 구해야 될 LOB율은 어느 걸까요? 공정 LOB율일까요? 작업 LOB율일까요? 작업 LOB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경영진한테 보고하는 LOB율은 사실은 여기 있는 작업 LOB율을 보고하는 게 아니고 공정 LOB율을 보고하니까 실제보다 한 10% 정도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수치를 보고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LOB율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줄이겠다 하는 목적이냐 아니면 설비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공정 LOB율을 쓸 것이냐 작업 LOB율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만약에 사람에 대한 어떤 생산성을 높인다 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반드시 작업 LOB율 이걸 구해서 경영진한테 보고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예제 가지고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위에 생산 공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생산 공정의 흐름을 보면 이쪽 오른쪽으로 이쪽 뒤쪽으로 작업이 흘러가고요. 완료된 게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쪽 공정에서 왼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완제품이 나오게 되는 이런 라인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옆에 이제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왼쪽으로 가서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이런 공정 구조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여기 작업자가 1번 작업자, 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작업자 7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7명에 대한 각각에 대한 작업 시간이 60, 45, 74, 76, 79,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LOB율을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이 경우에 LOB율을 구하면은 결국에는 여기 있는 60부터 해서 마지막 10까지 다 합친 거 나누기 사이클 타임 중에 가장 긴 거 79초죠, 그죠? 79 곱하기 7명이니까 7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계산하게 되면 약 73%가 나옵니다.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니죠. 자, 그러면 이걸 높이기 위해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있는 이제 7번 공정 작업자 요 10초를 여기 있는 3번 작업자한테 더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7이 그죠? 여기 있는 7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6이 되겠죠, 그죠? 6이 되면서 73%보다 높게 이제 LOB율을 이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7번 공정 작업을 3번 공정 작업으로 이렇게 바로 옮겨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라인 구조상 이렇게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작업을 어떤 다른 사람이 하는 작업으로 쉽게 이렇게 이전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안 되어 있는 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이 7번 작업자의 작업을 3번 공정의 작업자로 쉽게 그 공정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작업 라인 전체를 아예 개선을 한 그런 사례인데요. 앞에서 보신 그 공정을 다음과 같이 작업대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들어와서 이쪽으로 옆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배출되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거는 보시면 여기 작업 라인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라인, 이쪽 라인 두 개나 나눠져 있었는데 이걸 한 개로 이렇게 한 개의 라인으로 통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을 때는 그 작업자가 7명이었죠. 7명인데 이걸 지금 라인을 아예 개조를 시켜버리니까 이걸 4명에서 5명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람도 성인화되고 그리고 LOB율도 더 이제 상승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LOB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분석 방법도 있고 개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LOB율을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계산을 해보고 그 계산 값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계산을 통해서 LOB율을 더 상승시킬 수 있을까? 이걸 좀 더
고민해보고 개선안을 찾아내고 개선하고 사람도 줄일 수 있고 애도 비율도 더 향상시켜서 생산관리사가 만약에 생산 라인에 대한 인력까지 통제를 한다면 훨씬 더 능력 있고 훨씬 더 인정받는 그런 생산관리자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